예, 안녕하십니까. 이동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예, 목요일 마수 혈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 자체는 뭐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안에 이제 종목별로는 상당히 활발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최근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기록했던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서 하한가까지 추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었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제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근자재 섹터들은 건재한 이런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고, 일부에는 급락과 또 급등이 반복되는 이런 장세가 전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지수 자체는 뭐 변동성이 없습니다만은 종목별로는 상당히 변동성이 있는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부자학개미 전문가님, 오늘 장세 대응 잘 하셨습니까? 예.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지수는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2010에서 2050. 여기 이제 가돌이 장세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갇혀 있지만, 지금 상당히 종목별로는 양극화가 심하다. 종목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지금은 분명히 중소형주 장세라는 거를 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형주들이 상당히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 현대차, 포스코, 현대중공업, 이런 거를 팔아서 신한지주, KB금융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중소형주들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의 업종 지수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역시 지금 달러 강세, 유가 하락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전체적인 경기가 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지표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투자보다는 소비 쪽에 포커싱을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지금 시장 흐름은 오늘 우리 이동근 전문가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화장품주들이 꺾였지만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라든지 섬유의복, 건자재, 증권까지 포함해서 이런 쪽에 집중해서 포트를 구성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더욱더 좀 대형주들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좀 측면에서 포트 구성을 잘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마스 배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 1 주제, 1인 가구 전성기대 관련주 주목해볼까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반부 토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인 가구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크게 이제 이슈화되지를 않았습니다만은, 최 근래 들어서 어떤 트렌드 쪽으로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마침 또 오늘 주제가 요게 되겠는데, 자, 부자개미 전문가님, 네. 지금 국내 해외 쪽에도 선진국 쪽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문제시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나왔었는데, 국내도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1인 가구 추이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1인 가구가 가구 수 비중이요. 지금 2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1인 가구가요. 그다음에 이제 2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54%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 가구 중에 절반 이상이 한 가구 내지 이제 2인 이하라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이제 스몰화 핵가정으로 이제 가는 그런 가정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사실은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가족의 개념 자체가 일단 결혼을 잘 안 합니다.
그다음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잘 안 낳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상당히 그 자녀들을 키우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결혼 자체를 늦게 하고 또 이제 홀로 이렇게 그냥 살려는 이런 젊은이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은 역시 이제 추세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 현상을 보게 되면 뭐 1인 식당, 그러니까 혼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이 식탁 구조를 아주 딱 이렇게 잘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와서도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식당들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셜 다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제일 그 왼편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혼자서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요즘 늘어간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화로구이 같은 경우에도 1인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메뉴가 개발이 돼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셜 다이닝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밥이라는 이 지금 사이트인데요. 이런 사이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나이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셜 다이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데를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TV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먹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굉장히 그 먹기가 힘들고 해 먹기도 힘들고 하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 가지고 먹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대리 만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1인 가구의 현상을 좀 우리가 더욱 가속화되는 측면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좀 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1인 가구를 제가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총 가구 수 추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인 가구 추이하고, 뭐, 자료들이 너무 방대합니다. 뭐, 그 19세부터 해서 60세 이상까지 연령별로 이렇게 끊어서 했는데, 그건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좀 해봤는데요. 2010년도하고 통계청에는 2035년까지 지금 자료를 내놨거든요. 내놨는데 저는 2020년까지만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총 가구 수가 지금 한 2010년도에 1735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1735만 가구 정도 되고 요게 2020년 정도 가면은 1987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2010년도부터 해서 보면은 총 가구 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1인 가구라고 하는 거는 한 집당 한 명이 생활하는 겁니다. 한 집당. 이게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가구 수를 얘기를 하고 총 가구 수는 이제 전체적으로 뭐 1인 가구 포함해서 다인 가구까지 이렇게 보는 건데 대한민국의 총 가구 수가 지금 2015년도 현재는 187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밑에 이제 옆에 그 그래프 잠시 그 막대 그래프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총 가구 수입니다. 그러니까 총 가구 수가 2010년도부터 해서 보면 증가율이 그러니까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가 되죠. 2010년하고 2020년도까지 이렇게 증감을 보면 250만 가구가 증가됐거든요. 250만 가구가 증가됐는데 거의 뭐 조금씩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1인 가구를 추이를 한번 보면 1인 가구는 2010년도에 415만 가구 정도 됐습니다. 415만 가구에서 2015년도에 보면은 506만 가구, 그 다음에 2020년도 보면은 587만 가구 정도 됩니다.
요게 이제 총 가구 수하고 1인 가구 수하고 2010년도 대비해서 2020년까지 향후에 이제 증감률을 이렇게 해서 보면 총 가구 수 같은 경우는 14.5%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1점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1%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게 증가폭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예, 크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40, 50대 1인 가구 수의 증가가 상당히 눈에 띄었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 이상. 그게 노령층이라고 하죠. 이 노령층의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40대 가구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혼이라든지 이런 게 이혼율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 수들 이런 내용들이 2026년도까지 상당히 증가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서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한 1인 가구 수가 한 50% 정도 된다 그럽니다. 전체 가구 수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37%, 일본이 한 30%. 중국은 대도시 기준에서 상해라든지 이런 대도시 기준에서 보면은 한 45% 정도. 미국은 뉴욕 대비해서 본다라면은 한 50% 정도가 1인 가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빼고 나머지는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1인 가구 수는 앞으로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참고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대비해서 딱 보면은 정확하게 27%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870만 가구 대비해서 506만 가구, 딱 27%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보다는 낮은 수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래프가 1인 가구 수가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되는 그렇게 통계청 자료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이제 35년까지 증가 속도가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가 된다. 2015년도에 27%죠. 그 다음에 2025년도에 31%.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한 30% 정도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10년만 더 있으면은 이제 일본처럼 완전히 이제 노령화 시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선진국 수준 쪽으로 들어가 버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를 오늘 이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추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1인 가구가 이제 증가되는 것은 이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산업 변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장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제 부분들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의식주,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하는 부분은 전부 산업적인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전, 가구, 부동산, 그 다음에 콘텐츠, 개인들이 이제 상당히 홀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요, 이제 콘텐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문제가 연관해서 이제 헬스케어 부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주식 시장에도 업종에 거의 연관이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거의 파급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전체 다를 이제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음식료 쪽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주로 지금 음식료 쪽에서는요. 음식료 쪽에서는 그동안에 홈플러스라든지 이마트라든지 LG마트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마트 쪽을 이용해 가지고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이제 음식을 해 먹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2인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인 가구도 거의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간편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지금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 이거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유통구조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형마트 대형마트 기준으로 보면 작년 말로 해가지고요. 작년 말로 해서 대형마트 쪽은 매출액 자체가 거의 뭐 3.4%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한 반면에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8.3%가 작년 말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 표를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편의점 업계의 지금 판매액입니다. 판매액인데 보시게 되면은 2013년도에 한 10조 원 정도 됐습니다. 10조 원. 10조 원 정도 됐는데 요 부분이 지금 한 12조 5천억 작년 말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뭐 한 20% 가까이 이렇게 이제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지금 뭐 BGF 리테일이라든지 GS 리테일 이런 것들 주가 지금 빵빵 치고 잘 나가고 있죠. 이런 것도 다 이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 매출에 맞춰서 또 이제 PB 상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또 이제 수익을 또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지금 이런 마트보다는 편의점 쪽에 상당한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딱 찍어서 이제 볼 수 있는 가장 1인 2인 가구의 영향력인데요. 요게 이제 간편식 구매 증가 추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가 이제 간편식이고 두 번째가 수입 가공식품, 세 번째가 프리미엄 가공식품인데 역시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거는 일반 간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3분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뭐 짜장이나 뭐 수프나 뭐 이런 카레나 뭐 이제 이런 식품들이 있죠. 그런 것들 외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GS라든지 이 BGF 쪽에서 자체적으로 이쪽에 상당히 공을 들이면서 제품들을 개발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1인, 2인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증가 추세가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우리가 지금 상장돼 있는 주식들 중에서도 지금 뭐 이마트라든지 백화점 뭐 이런 쪽보다는 역시 지금 소매 판매점 이런 것들이 주가가 훨씬 좋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도 지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료하고 지금 뭐 유통 쪽만 좀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이런 것들이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발을 잘 맞춰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대응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모멘텀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종목은 이제 다음 단원에서 제가 업종별로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게 산업의 변화 자체가 지금 뭐 우리 대형주 쪽에서도 이제 장세 자체도 이제 대형주보다 이제 중소형주 쪽 소비 트렌드 자체가 이제 소비 쪽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산업 자체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구 변화 내지는 또 이제 가구수 변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여기 소비 트렌드 자체도 이제 대량 구매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보다는 이제 소량 쪽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이제 그 대형마트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고전을 좀 면치를 못하고 있죠. 한국에서 지금 뭐 매각할 것이다 내지는 뭐 이런 소문도 이제 상당히 많이 좀 들릴 정도로 대형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 상황이 상당히 이제 악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가구가 아까도 이제 그 추이에서 보였다시피 증가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량 구매 쪽에서 소량, 소포장 구매, 뭐 다품종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마트에서 한번 가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마트가 처음에 대형 마트가 생겼을 때 보면은 한 번 가면은 그냥 자동차 트렁크에 꽉 찰 정도로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해서 오곤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 가면은 그렇게 뭐 살 필요도 없고 사기도 또 어렵습니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애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커가지고 다 독립해서 이제 나갈 전 단계 정도 이렇게 되니까요. 저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사실 뭐 끼니도 뭐 혼자 먹든지 안 그러면은 뭐 마트에 가서 사는 것 자체도 이전보다 상당히 이제 축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보다는 이제 아마 1인 가구 수가 증가가 되면 이제 편의점 쪽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혼자 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조리를 하는 것도 사실 대가족 시절에서는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가짓수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에 공도 들이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혼자 살다 보면은 상당히 좀 간편한 걸 이제 선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식이라든 이런 내용들보다는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식품업체들에서 만든 반제품이라든지 뭐 간편하게 가져와 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종류의 음식류가 많이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앞에 이제 우리 그 부자개미 전문가님께서도 먹방 언급을 했었는데 저도 아마 몇 주 전에 여기 그때 종목 60분에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TV를 한번 그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이제 먹방이 아프리카 TV 쪽에서 별풍선 날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수익 구조가 된다라는 걸 제가 분석을 통해서 알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먹는 방송이죠. 그냥 즐거운 먹는 방송입니다. 이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좀 상당히 이제 낯선 풍경에서 어떻게 보면은 또 일상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갈 수 있고 거기에 또 수익 구조를 찾으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시설, 뭐 제약 의료 서비스 이런 쪽에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성장 쪽에 보면은 뭐 의료 헬스케어, 바이오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서 편의점 쪽에서는 뭐 우리 비제프 리테일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GS 건설 쪽에서 매각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때 주가가 한번 불확실성 때문에 뭐 빠졌죠. GS 리테일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세계 푸드라든지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간편식 쪽에서는 저는 좀 오르지 못한 종목을 보니까 대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많이 보였습니다. 뭐 풀문 같은 경우도 4분의 1모, 두부 한 모도 이제 못 삽니다. 1인 가족, 그 가구 쪽에서는. 4분의 1모씩 이렇게 나눠 파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 뭐 피자 서비스, MPK, 동우, 하림, 닭고기 쪽이죠. 이런 쪽하고 아까 이제 먹방 쪽,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그다음 의료기 쪽에서는 뭐 바텍, 휴비처, 뭐 이런 종목분들이 뭐 관련 산업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맞춰서 부자개미 전문가님 어느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의 이제 트렌드하고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수출주보다는 내수 관련주 이렇게 이제 시장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슈는 시장 트렌드하고 딱 맞아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첫 번째 그 음식료 쪽에서 보게 되면 제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 대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지금 1,403억이었는데 올해 지금 한 1,550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신장률이 매출 신장률, 영업이익 신장률이 한 10.8% 정도 신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13.6% 신장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풀무원은 7%, MPK 같은 경우는 241%가 이제 신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특성은 뭐냐면,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런 1인 가구라든지 2인 가구, 요런 쪽에 그 시장 트렌드를 지금 빨리 읽어가지고 5년 전, 3년 전부터 거기에 맞는 제품 다각화라든지 그 다음에 양을 갖다가 혼자서도 먹을 수 있게끔 소량으로 지금 단위를 끊어서 매출을 한다든지 거기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사실은 상당히 지금 모멘텀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대상이나 오뚜기 그 지금 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뭐 음식료의 이제 PBR 자체가 한 14배, 15배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퍼가 가장 높은 게 지금 풀무원입니다. 55배를 지금 적용받고 있죠. 상당히 눈에 띕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데 지금 뭐 MP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 쪽에 미스터 피자입니다. 미스터 피자인데 중국 쪽에 이제 진출한 뭐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준비가 잘 된 기업들 요거를 지금 풀무원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풀무원의 그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매출이 내수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요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2013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한 뭐 1조 5천억 정도 매출이었는데 작년에 한 1조 6천억 정도 했습니다. 1조 6천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지금 1조 8천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아까 우리 이동건 전문가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이제 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요즘은 상당히 그 야채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샐러드 이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자기 그 영양소를 챙겨가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쪽의 제품을 상당히 특화를 많이 시킨 거예요. 특히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 식품 아닙니까? 유기농 식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서 먹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그렇게 큰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특히 이제 혼자 둘이 이렇게 사는 가구들은 상당히 이제 직업적으로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해서 자기 먹는 거 정도는 아끼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소득 수준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셉에 맞춰서 혼자서 먹을 수 있는 거 둘이서 정도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유기농으로 단단히 포장 단위 이런 컨셉 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미리 상당히 준비가 지금 잘 돼 있다. 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매출액도 내수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한 15% 정도씩 꾸준히 증가를 하고 수익률은 거기서 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특색이기 때문에 음식료 쪽에서는 풀무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백화점 쪽은 거의 뭐 그 주가들이 지금 찌글찌글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롯데백화점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백화점만 좀 다각화를 시키면서 지금 한 4-5개 정도 아울렛 같은 거를 진출시킴에 따라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지금 뭐 신세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가들이 다 옆으로 지금 계속 뭐 기는 이런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BGS 리테일하고 GS 리테일 이런 것들 주가가 지금 상당히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해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우상향으로.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쪽이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어요. 오히려 지금 뭐 좀 안 되는 점포들은 좀 뭐 줄여가는 이러한 형태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PB 상품 같은 경우가 지금 뭐 한 12% 정도에서 20%대 후반까지 넘어가거든요. 이 PB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도 가보시면 알지만 만약 라면 코너에 가면 삼양라면, 농심라면, 뭐 오뚜기라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마트에서 만든 별도의 라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당히 가격이 저렴합니다. 타사 거에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가격이 저렴한데 맛이 만약에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팔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 자체 매장을 이용해 가지고 자체 상품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마진이 굉장히 고마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BGS라든지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을 해갖고 소비자 의식 선호도 조사. 너 정말로 혼자 사는데 뭐가 정말로 필요하냐? 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면밀하게 제품 개발을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이고 주가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해 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 매각건으로 해갖고 2월 달에 지금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장대 음봉으로 맞았잖아요. 그때 기관들이 들어와서 다 물량 걷어갔습니다. 걷어가지고 지금 신고가를 가는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BGS 리테일이 이제 상당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품 쪽에 PB 상품 쪽에 상당히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 쪽에서는 BGS 리테일하고 그 다음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그 신세계 푸드입니다. 신세계 푸드. 지금 그 외국에 이제 유명한 이런 그 식자재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그 식자재 유통 쪽에서 새로운 트렌드를 그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간다는 게 뭐냐면 다량의 생산 구조를 소량 품목의 다량 고로한 그 생산 캐파를 갖춰 가지고 거기에 유통까지 다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세계 그 정부회장이 이런 쪽에 상당히 그 빠릅니다. 유통을 오래 하고 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새로운 시스템의 변화, 체계의 변화 이런 데 상당히 능동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뭐 단일 품목만 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전체적으로 1인 가구 소비에 맞는 그러한 트렌드에 딱 맞는 시대적인 준비 이런 것들로 상당히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신세계 푸드도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우리 부자개미 전문가님께서 이게 종목 뭐 거의 다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게 종목들 아까 이제 제가 언급했던 종목들 뭐 BGF 리테일, GS 리테일, 신세계 푸드, 그다음에 대상, MPK, 동우, 하림, 아프리카 TV, 바텍, 휴비처 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쭉 그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꼭 제가 만약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딱 두 종목만 제가 꼽겠는데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조금 덜 올랐고 지금 이제 추세가 좀 갖춰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더라. 지금 뭐 보면은 원재료 가격 뭐 옥수수라든지 그다음 밀 가격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달러 강세로 해서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어떤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마진 개선 효과가 충분하게 나올 수 있고요. 뭐 오늘 이제 주제가 주제인 만큼 1인 가구 수가 이제 증가가 되는 부분에서 이제 간편
식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매출 확대를 좀 깨볼 수 있는 것이고, 영업이익 자체도 뭐 1,400억에서 1,500억대 정도로 해서 안정적으로 지금 뽑아내는 흐름이고, 2014년도보다는 올해 이제 1,500억대 정도로 해서 양호한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대상을 한번 저는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은 이제 아프리카 TV가 되겠습니다. 요 아프리카 TV를 지난번에 제가 종목 60분에 출연해서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추계들을 이렇게 본다라면은 좀 긍정적으로 변화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한 11% 정도 나오고 1인 방송 증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출연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목표 가격을 한 27,000원대 정도까지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26,000원대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눌림이 나오거나 빠지게 된다라면은 지금 실적 추이를 본다라면은 지금 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 자체가 꾸준합니다. 10억에서 43억, 지금 작년도에 56억 정도 나왔거든요. 요 추이대로 간다라면 올해는 한 65억대나 70억대 정도, 요 정도 나온다라고 봤을 때 지금 뭐 추세는 깨져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눌림 나왔을 때 보는 전략도 괜찮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음식료 쪽의 대상,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라운드 1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라운드 2 마스 동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